앞서 뉴스들 보셨고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쟁 발발 48일 만에 처음으로 인도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나흘간 휴전을 하기로 했고요.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인질 석방이 사실상 조금 더 일찍 성사가 됐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문제 아니면 팔레스타인 즉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어떤 의견 차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로 해서 하루 정도 더 미뤄졌는데요. 만약 이것이 성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사실상 양측 간에 이제 더 이상 신뢰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또 협상을 해서 인질을 풀어내야 되는데 더 이제 시간이 걸리거나 더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성사가 됐다는 것은 양측 간에 서로 신뢰가 만들어졌다. 신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질 석방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좀 석방된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좀 대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안 신문을 진행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네, 있습니까? 왜냐하면 한 뭐 지금 40일 거의 뭐 50일 가까이 지금 하마스에게 이제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혹시 하마스의 어떤 설득 작업에 의해서 다른 어떤 목적을 띠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정보를 하마스에게 줬을 수도 있고요. 또 하마스에게 보습이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마스 원래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신분 확인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보완적인 질문도 많이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번 인도적 절차로 두 사람 간에, 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신뢰를 확인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2차 석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포함될지 그 면면에 대해서 좀 들려오는 얘기 있습니까? 지금 13사람이 오늘 이제 토요일이니까요. 오늘 풀려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이스라엘이 그 명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사람인데 그중에 아마 아이들이 한 뭐 7, 8명 정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적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사항은 좀 상세한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국적과 관련해서 미국인이 포함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네.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자국민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 사항을 피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하마스가 그것을 고려해서 어떤 인질 석방되는 인질 명단을 작성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미국의 요구 조건이 꼭 관철된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당장 2차 조치에 대해서는 좀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발언을 내놨거든요. 그럼 앞으로의 조치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50명까지 지금 이번에 합의해서 풀어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뭐 나흘간 계속해서 이제 50명까지 풀어줄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나흘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또 합의된 내용은 만약 하마스가 하루에 10명씩 더 풀어준다면 10명씩 풀어준다면 또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계속 그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50명 외에 추가적으로 10명을 더 풀어준다면 하루 더 휴전을 연장하고요. 20명이면 이틀 더 연장하고요. 30명까지 해주면 3일 더 연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연장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연장될 가능성에 최대한 변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휴전 상태에서 뭐 여러 얘기들이 들려오는 것 같거든요. 위험성은 없습니까? 나흘 정도까지만 일단 잘 합의가 성사된다면 저는 추가적인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양측이 지금 이 인질 석방, 교환 석방이 상당히 중요하다. 즉 하마스한테도 중요하고요. 이스라엘 측에도 중요하다. 왜? 첫째, 이스라엘 측은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측은 지금 239명이나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방이 안 되면 사실상 전쟁에 승리하더라도 승리한 게 아니죠. 인질 석방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인질을 모두 석방시키는 것이 이스라엘한테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요.
하마스로서는 지금 인질 석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숨고르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시간 벌는 게 지금 하마스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하마스는 계속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이것으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해요. 예, 이것으로 휴전을 그냥 아예 종전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연장할 수는 있으나 이것으로 해서 전쟁을 끝내기는 원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지금 북부 지역에 아직도 작전을 더 해야 되고요. 거기서 북부 작전이 끝나면 남부 지역으로 가서 또 하나의 하마스의 최대 거점인 한유니스 지역을 반드시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양측의 최종적인 목표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이 가장 최우선의 목표고 하마스는 이번 휴전을 계기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 목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양측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다르다 보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제 나흘간이 끝나고요. 뭐 3, 4일 더 연장이 될 수 있으나 만약에 하마스가 계속해서 이것을 뭐 지금 한 150명이 더 50명이 빼더라도 한 180명 정도를 더 지금 인질을 데리고 있는데 네. 그러면 10일 하면 18일 동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요. 그렇게 그럼 계속 연장을 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러면 거의 뭐 20일간 휴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거의 종전에 가깝거든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입장을 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순순히 하마스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끌려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명씩 하지 말고 한 번에 50명씩 해달라라든지 이런 조정을 한다든지 최대한 빨리 인질을 석방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다시 전쟁을 재개해서 하마스의 괴멸 작전으로 들어간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이번 1차 맞교환을 통해서 양측이 좀 신뢰를 확인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출발점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추가적인 날 이후에도 추가적인 인질 석방이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목표는 지금 하마스는 이 전쟁을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는 이미 다 달성을 했거든요. 추가적인 목표는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한 빨리 휴전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목표는 처음부터 전쟁 초기부터 얘기했지만 하마스의 괴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전을 통해서 하마스의 최대한 하마스의 어떤 군사력을 제거시키고 무장 해제하는 것이 이스라엘 목표이기 때문에 약간의 의견 충돌뿐만 아니라 상당히 결국에는 양측이 더 의견 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상당히 큰 의견 차도 충돌 아니면 의견 차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른바 양측의 중용을 찾는 게 중요해 보이는 시점 같은데 사실 이번에 이렇게 좀 48일 만에 인도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계기로도 여러 가지 국가들이 조언을 해줬다라는 부분도 꼽히거든요. 미국이나 카타르 등 이런 국가들이 좀 더 전향적인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네, 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사실상 하마스와 이스라엘 중재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지금 카타르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카타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집트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세 국가가 지금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인질 석방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카타르 역시 사실상 이번 전쟁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걸 원하고 있을 거예요. 카타르도 네. 역시. 카타르는 역시 하마스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전을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과 같은 측면에서 좀 인질 석방에 방점을 두는 조치라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미국 쪽에서도 미국 국적자도 또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네. 풀어내야 되고요. 일단 인질이 다 석방이 되면 미국도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군사 작전을 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죠. 물론 미국은 이제 계속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많이 주고 있어서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좀 비판이 있고 국제사회 여론도 계속 나빠지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측에다가 휴전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간을 더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전쟁을 또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나흘간의 첫 휴전 이후에 이게 좀 휴전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금 조금은 대치 상태가 이어질지 전망을 해본다면요? 그렇습니다. 나흘 후에 저는 뭐 최소 3, 4일 정도, 네. 길게 일주일 정도는 더 갈 수도 있겠다. 그럼 한 70명 정도를 더 풀어낼 수 있다는 네. 건데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런 하마스의 살라미 전술에 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끌려갈 것인가라는 게 이제 관건이죠. 그다음에 하마스 측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50명에 대한 인질의 위치는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한 20명 정도의 인질에 대해서 자기가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은 더 풀어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30명은 하마스가 아니고 또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람 지하드가 지금 인질을 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지하드랑 또 협상을 해서 인질을 풀어내야 돼요. 하마스와는 다른 단체이죠. 그래서 만약에 30명을 추가적으로 더 풀어내려면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또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네, 하마스의 살라미 전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조금씩 해나가는 이 전술에 이스라엘이 끌려갈 것이냐 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갈까요? 그렇게요. 그게 지금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20일까지 간다. 그럼 뭐 20일 이상을 갖다가 지금 휴전하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군사 작전으로서 사실상 맞지 않다.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너무나 오랜 기간 정전을 지금 휴전하는 것은 결국 하마스에게 모든 것은 이제 모든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밀어붙인 것들을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모든 전열을 다 정비할 것이고 모든 무기를 다시 다 채울 것인데 그런 20일 동안의 어떤 휴전 기간을 준다.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종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인질 석방 이후에는 다시금 좀 대치 상황에 나설 것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하마스 제거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 강경한 입장 밝혔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좀 중용을 찾기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보이는 입장은 상당히 단호한 입장이고요. 이 전쟁을 그냥 이렇게 대충 하마스에 대한 어떤 지금 사실상 하마스에 대한 심대한 타격도 사실 입히지 못했거든요. 하마스 지휘부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고위급 지도자들은 이미 다 남부 지방으로 남쪽 지역으로 다 숨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북부 지역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전쟁을 끝낸다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에게는 치명적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하마스에 대한 강력한 어떤 조치, 물론 하마스를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힘들지만 심대한 조치를 취해서 하마스가 지휘부 정도가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이번 전쟁에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당장은 인질 석방이 위주지만 그 이후에는 좀 하마스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해봤지만 좀 중재자 역할을 했던 국가들, 국제사회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저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제어할 수 있는가? 그다음 미국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시간을 계속 주고 있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한 50일 정도 되면 사실상 이제는 뭐 휴전해라. 벌써 가자 주민이 10,000명 이상이 사망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는 것은 뭐 15,000명, 금방 20,000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제사회 압박이 이렇게 심한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하마스가 초기에 이스라엘 민간인 1,200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에 대해서 하마스를 그냥 가만둘 수 없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아마 입장에서 연류한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중단시킬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한다면 출구 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석방 좀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둘러싼 국제 정세 얘기 나눠봤습니다. 성일관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